그럼 해봐 그러면 어디. 사장님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네 식구들 타격이 더 커. 넌 어디 가수 이름 하나 못 대. 자, 가수 문희옥 씨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인데요. 같은 소속사 후배 여가수에게 사기 협박 혐의로 피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문희옥 씨 하면요. 여고생 가수로 아주 주목받았던 그런 가수 아닙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행사에서 주현미 씨, 지금 조금 전에 등장 주현미 씨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불러서 아주 각체를 받았는데 노래에 대한 소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고 3학년 때 1년 뒤에 데뷔를 하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메들리, 그 팔도 사투리 메들리를 히트시켜서 무려 음반을 360만 장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약 스타대로 올라왔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문희옥 씨는 이미자, 주현미 씨, 그다음에 문희옥 씨로 이어지는 정통 트로트 계보의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트로트 계보, 정통 계보를 잇는 가수 문희옥 씨 이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 근데요 이게 바로 소속사 대표가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같이 휘말리면서 소송을 당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하면 작년 12월에 이 문희옥 씨 소속사에 이 신인 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표가 이제 키워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이제 뭐 그동안에 제작비니 뭐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6월 24일 날 이 대표가 64살입니다. 가수는 24살입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한 그렇습니다. 신인 가수 지망생을 성추행한 것이죠. 차량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성추행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 가수는 뭐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돈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희옥 씨가 소속사 사장에게 따져서 왜 신인 가수한테 그렇게 했느냐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 신인 가수한테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돈 문제에 대해서도 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그러면 홍보 활동을 더 이상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사 대표가 가수 지망생을 성추행하고 돈까지 뜯어냈는데 후배 가수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도와주고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해자인 소속사 대표와 한편이 돼서 그 피해 후배 가수를 더 괴롭혔고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후배 여가수를 협박했는지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그럼 해봐 그러면 어디.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사장님 가서 다 불어버리세요. 다 죽어요 해봐 한번. 사장님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네 식구들 타격이 더 커. 넌 어디 가수 이름 하나 못 대. 너네 거기 뭐 저기 장사 되겠어? 여러 가지로 너무나 일이 커. 현미 언니도 엄청 일이 커져. 너 도와주려고 했다가 현미 언니까지 크게 다친단 말이야.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다 다쳐. 그게 좋아? 진실을 하나 까발려가지고 너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좋아? 너희 할머니, 너희 선생님들, 네 친구들, 응? 너 손가락질 받는 거 좋냐고. 저 얘기를 듣고 어느 후배 가수가 이 소속사 대표에게 반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현미 언니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주현미 씨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 주현미 씨가 또 여기 등장하는 겁니까? 여기에 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주현미 씨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신인 가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주현미 씨, 특히 주현미 씨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주현미 씨 디너쇼라든가 콘서트를 초등학교부터 다녔고 중학교 때는 이미 성인 가요 주현미 씨의 팬클럽에 가입까지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주현미 씨를 따라다니니까 주현미 씨가 너무 기특하고 이뻐서 그때부터 딸처럼 이렇게 이뻐했고요. 대학을 졸업하자 이 신인 가수가 데뷔하는데 주현미 씨가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이제 문희옥 씨하고 주현미 씨는 워낙 또 친한 관계였는데 문희옥 씨가 우리 소속사에 들어와라. 우리 사장님은 가수가 들어오면 절대 다른 거 힘들게 하지 않고 노래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좋은 사장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희옥 씨를 소개해 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현미 씨가 믿고 거기다 맡겼는데 저런 성추행이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희옥 씨는 자기가 아끼던 가수 지망생
주현미 씨가 아끼던. 네. 그러니까 주현미 씨. 주현미 씨는 본인이 굉장히 아끼던 아이를 가수로 키워달라고 문희옥 씨 소속사에 맡겼는데 문희옥 씨 얼굴을 보고 맡겼는데 이런 성추행을 당하고 돈을 뜯기는 사기를 당했다. 주현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크겠습니다. 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현미 씨, 오로지 노래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는 문희옥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라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배신감을 느꼈다고 실감을 말했군요. 그래서 저 성추행 사건이 이제 불거지자 주현미 씨하고 문희옥 씨 사이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절친했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딸처럼 예뻐했던 이 신인 가수는 주현미 씨 집에도 오고 주현미 씨 방송 녹화 때도 놀러 오고 굉장히 정말로 친딸처럼 이모처럼 이렇게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실망이 컸을 겁니다. 자,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배 여가수에게 같은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같은 여성으로서 같은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소속사 대표의 편이 돼서 협박을 했던 문희옥 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네요. 네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니냐 지금. 현면이 가서 진술하고 사장님 진술하고 형 받고 그러자고. 아주 좋겠다. 아주 신인 가수 아주. 뭐 성추행으로 어쩌고 저쩌고. 기사 떠가지고 너 거기 검찰에 들어가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돼. 어디를 만졌어요? 뭘 했어요? 다 보여줘야 돼. 하자고. 나도 가서 나도 망신 다 당할 테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진실이라는 게 세상에 알린다고 다 되는 건지 알아? 바보야? 나도 그 사람 밉다고 그랬잖아. 응? 나쁜 사람인가 나도 안다고 했잖아. 자, 문희옥 씨의 지금 입장이 뭡니까? 문희옥 씨의 입장은 지금 뭡니까? 제가 오전에 문희옥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문희옥 씨는 일단 피소된 사실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고 이제 알게 됐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솔직히 이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 소속사 대표하고 통화를 좀 해달라. 그래서 대표하고 전화를 했는데 오전 중에는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 관계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옥 씨와 소속사 대표가 한 편이 돼서 후배 여가수, 가수 지망생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는데 글쎄요, 뜯어냈다는 표현이 지금 적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후배 가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이죠.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뜯어냈다는 것보다는 그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거는 저렇게 예를 들면 6개월 홍보비를 6천만 원 이게 계약서에 썼던 겁니다. 뭐 트레이닝기, 음반 발매 이거는 이제 소속사에서 원하는 만큼 다 해줬기 때문에 용처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 신인 가수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성인 가요밖에 없습니다. 아이돌이라든가 발라드 쪽 가수들은 대개 기획사, 소속사에서 돈을 들여서 키워서 그리고 활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예가 좀 드문 경우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용처.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 고소장에도 나오지만 한 해당 얼마 3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 들어간 돈은 뭐 30에서 5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라고 보고 있고요. 문희옥 씨까지 그렇게 사기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소속사 사장이 그렇게 해서 신인 가수에게 돈을 받아서 용처불명의 돈을 써서 이 부분은 의심스러운데 문희옥 씨는 그 부분에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활동은 다 중단되는 거다. 방송 활동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희옥 씨 조금 전에 그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에 가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상세하게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인터뷰에서 밝혔다라는 내용이 소속사 대표가 그랬군요. 소속사 대표, 문희옥 씨 소속사 대표가 검찰에서 모든 입장을 상세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박, 그리고 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희옥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협박이나 사기죄가 적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글쎄 뭐 또 이제 수사기관 가서 고소장을 접수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속에 저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협박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 협박 녹취록 들으면서 앵커도 아마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걸 듣고서는 그 어린 여가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이 자연스럽게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딱 들었을 때 과연 그 여가수가 어떻게 느꼈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협박죄에 저는 성립 가능성은 이제 좀 그래도 높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사기입니다. 사기는 문희옥 씨 입장에서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대표가 저 돈을 받아간 거는 맞는데 네. 과연 문희옥 씨도 거기에 이제 같이 연루가 됐느냐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거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홍보비용 6천만 원 가져갔다 하잖아요. 그 정말 홍보비용 6천만 원 다 썼으면 사기 아닙니다. 가지고 썼잖아요. 그대로.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홍보비 원래는 한 3천만 원 쓸 생각으로 야 6천 줘봐 해서 한 3천 쓰고 나머지 자기들이 뭐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꿀꺽 들어갔다. 이러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죠. 대표 입장에서는. 문희옥 씨는 거기 하나 더 나가서 대표와 같이 공모를 했느냐까지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8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9번째 소식이 됐는데, 근데요, 이게 바로 소속사 대표가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일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같이 휘말리면서 소송을 당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하면 네. 작년 12월에 이 문희옥 씨 소속사에 이 신인 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대표가 이제 키워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이제 뭐 그동안에 제작비니 뭐 많이 받았는데 네. 문제는 6월 24일 날 이 대표가 64살입니다. 네. 가수는 24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성추행을 당한 그렇습니다. 신인, 예, 신인 가수가 지망생을 성추행한 것이죠. 차량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성추행을 해서 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 가수는 뭐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돈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희옥 씨가 가수에게 사기 협박 혐의로 피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문희옥 씨 하면요, 여고생 가수로 아주 주목받았던 그런 가수 아닙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행사에서 주현미 씨, 지금 조금 전에 등장 주현미 씨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불러서 아주 각체를 받았는데 노래에 대한 소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여고 3학년 때 1년 뒤에 데뷔를 하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메들리, 그 팔도 사투리 메들리를 히트시켜서 무려 음반을 360만 장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약 스타대로 올라왔는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문희옥 씨는 이미자, 주현미 씨, 그다음에 문희옥 씨로 이어지는 정통 트로트 계보의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트로트 계보, 정통 계보를 잇는 가수 문희옥 씨, 이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소속사 사장에게 따져서 왜 신인 가수한테 그렇게 했느냐,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 신인 가수한테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돈 문제에 대해서도 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그러면 홍보 활동을 더 이상 못한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사 대표가 가수 지망생을 성추행하고 돈까지 뜯어냈는데, 후배 가수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도와주고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해자인 소속사 대표와 한편이 돼서 그 피해 후배 가수를 더 괴롭혔고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후배 여가수를 협박했는지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그럼 해봐. 그러면 어떻게 사장한테 얘기해서 사장님 가서 다 불어버리세요. 다 죽어요. 해봐 한번. 사장님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네 식구들 타격이 더 커. 넌 어디 가수 이름 하나 못 대. 너네 거기 장사 되겠어? 여러 가지로 너무나 일이 커. 현미 언니도 엄청 일이 커져. 너 도와주려고 했다가 현미 언니까지 크게 다친단 말이야.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다 다쳐. 그게 좋아? 진실을 하나 까발려가지고 너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좋아? 너희 할머니, 너희 선생님들, 네 친구들, 응? 너 손가락질 받는 거 좋냐고. 저 얘기를 듣고 어느 후배 가수가 이 소속사 대표에게 반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현미 언니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주현미 씨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 주현미 씨가 또 여기 등장하는 겁니까? 여기에 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네. 주현미 씨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신인 가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서 네. 엄마가 주현미 씨, 특히 주현미 씨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네.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해.
해봐 그러면 어디. 사장님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네 식구들 타격이 더 커. 넌 어디 가수 이름 하나 못 대. 자, 가수 문희옥 씨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인데요. 같은 소속사 후배 여가